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벌써 우리 8번째 만남입니다. 자, 이제 제가 누군지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할 자, 이 하이패스호의 선장 유수입니다. 자, 이번 우리 8강에서는 소수 구하기 알고리즘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 소수가 아니라 읽을 때는 소수라고 읽죠. 그죠? 자, 3.14 뭐 이런 소수가 아니라 1과 자신 이외에 나누어 떨어지는 약수가 없는 수, 이걸 소수라고 하죠. 자, 소수 구하기 알고리즘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기능사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아주 쇼킹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드넓은 알고리즘의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져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소수 구하기 알고리즘이 기사산업기사에 기출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 소수의 개념 배울 거고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우리 기초 문제가 기능사에서 기출된 문제인데 우리 기능사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능사에서 기출됐던 문제가 그대로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알고리즘 출제됐던 적이 2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사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살짝 변형돼서 스타일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사, 산업기사 유형의 스타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된 적이 2번 있었어요. 이 기능사 기출 문제도 이따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쇼킹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 문제라면 충분히 기사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처리 기사에서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면 소수 구하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소수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거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강의 보고 소수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뭐 소수 별거 아니네. 뭐 돌려보니까 순서도 쉽네. 근데 시험장에서 소수 문제가 나왔다면 그렇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든지 응용돼서 문제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자, 소수라고 하는 개념, 그걸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똑같은 소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정말 얼마나 쇼킹하게 문제가 나오는지, 과연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 간다면 풀어낼 수 있을지. 아마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거는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과정 통틀어서 아마 우리 하이패스 강좌에만 있을 겁니다.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기능사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게 암기로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기초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느껴보시길 바래요. 자, 과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뭔지 뒤쪽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소수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수입니다. 자, 소수라고 하는 놈은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프라임 넘버의 약자를 써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뭐 P라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프라임이라고 변수명을 줘도 되는 거고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수는 프라임 넘버라고 해서 1보다 큰, 자, 1보다 큰이 중요해요. 1보다 큰이라는 이야기는 이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소수에 이름 포함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을 제외한 1과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다시 말하면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예요. 그러니까 약수가 2하고 자신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때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1보다 큰이에요. 따라서 1은 소수로 판단하지 않아요. 1을 제외한 2부터 시작해서 1과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죠. 이거 언제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어찌됐건. 자, 결국 뭐예요? 1과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 이것을 우리는 프라임 넘버라고 해서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수를 판별하는 거. 2가 소수냐 아니냐? 3이 소수냐 아니냐? 자, 이걸 어떻게 판별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2는 약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2의 약수는 1과 2가 되잖아요. 1과 자신밖에 없으니까 약수가 2는 소수라고 우리는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1은 안 따지는 겁니다. 1은 소수가 아니에요. 1보다 큰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자, 3이 소수냐 아니냐? 3의 약수를 구해보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과 3밖에 없죠. 그럼 약수 어떻게 구해요?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약수죠. 3을 1로 나눠보고 그럼 나누어 떨어지죠. 3을 2로 나눠봅니다. 2는 나눠 떨어져요? 안 나눠 떨어져요? 안 나눠 떨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은 3으로 나눠보면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약수를 구할 때는 나누어 떨어지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3을 1로 나눠보고 3을 2로 나눠보고 3을 3으로 나눠봐서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놈만 찾으면 1, 3. 됐죠? 자, 3은 1과 자신만 약수로 갔기 때문에 3은 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4.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다 알고 계신 거지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4는 약수를 구해보면 1도 있지만 2도 있죠. 그죠? 1과 4 이외에 2라는 놈이 있잖아요. 따라서
1과 자신 이외에 약수가 있기 때문에 4는 소수가 아니죠. 자, 5는 소수냐 아니냐? 5의 약수를 구해보면 1과 5밖에 없죠. 그죠? 자, 1과 5밖에 없으니까 1과 자신밖에 없으니까 5는 당연히 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알고리즘 끝났어요. 자, 우리 이제 소수에 대해서 알고리즘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소수 판별하는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알고리즘 이해하기 문제 하나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소수 알고리즘 볼게요. 자,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 임의의 정수를 입력받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의의 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소수인지 판별하는 순서도예요. 자, 숫자 하나를 입력받습니다. 9를 입력받아요. 9가 소수냐 아니냐 판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다 있죠. 9를 입력받았어요. 9가 소수냐 아니냐 판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수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약수를 어떻게 구해요?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 4, 5, 6, 7, 8, 9 나눠보면 되겠죠. 다 계속 9를 1, 2, 3, 4, 5, 6, 7, 8, 9로 나눠봐서 나누어 떨어지는 놈들만 남기면 되죠. 1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죠? 자, 2로 안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그죠? 4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7 안 되고 8 안 되고 9. 아하. 자, 따라서 약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세 놈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과 자신은 있는데 3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따라서 9는 소수에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다라고 판별하는 거죠.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걸 이제 순서대로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임의의 숫자로 7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7이 소수냐 아니냐 판별하려면 7의 약수를 구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뒤에서 약수 구하기도 배우겠지만 미리 다 하는 겁니다. 7의 약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부터 7까지 계속 증가시키면서 7을 나눠보죠. 1로 나눠보면 나눠 떨어지니까 남기고 2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져요.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7만 나눠 떨어지죠. 자, 이렇게 약수를 구해봤더니 1과 7밖에 없네요. 1과 자신만 가지니까 7은 프라임 넘버, 소수라고 판별하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순서도로 그림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복잡할 것도 없고 간단하네요. 자, 보세요. 요게 뭐예요? 입력기호라 했죠. 입출력기호라 했죠. 자,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임의의 수를 입력받는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넘버라고 하는 기억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사용자에게 아무 값이나 입력하세요 하고 나와서 아무 값이나 입력하면 그 값이 이 넘버라는 변수 안으로 저장될 거예요. 그죠? 자, 그 저장받은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J값이 왜 2부터 시작하느냐. 요 놈이 핵심이에요. 요 놈. J값의 역할이 뭐냐. J값의 역할은 자,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7이 소수냐 아니냐를 판별하려면 1부터 7까지 계속 나눠가면서 나머지 값이 0인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굳이 1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1은 모든 수의 그죠? 약수죠. 다시 말하면 1로 나누면 당연히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1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그 소수 구하는 알고리즘에서 어차피 1은 다 들어가잖아요. 약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를 판별할 때 굳이 1로는 나눠보지 말고 2부터 나눠보자 말이에요. 2부터 나눠봐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오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은지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오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은지만 보면 소수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오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은지 봤더니 같지 않더라 그러면 얘는 소수가 아니다. 오케이? 자,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오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은지만 보면 소수인지 판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소수 판별 원리를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옮기는 거는 어차피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제외해버리고 2의 약수를 구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왔을 때 그 놈이 요 놈하고 같으냐. 그죠? 3의 약수를 구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왔을 때 그 놈이 원래 수와 같으냐. 이걸 비교해보면 소수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수를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변수 값이 2부터 시작된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굳이 1부터 나눠볼 필요가 없더라는 이야기죠. J변수를 2부터 해서 계속 J는 J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넘버 값으로 입력받은 값을 J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 좋지 않은 거라 했어요. 그죠? 자, 비교 판단문에 이렇게 처리가 들어가면 좋지 않은 거지만 간단히 순서도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전체적인 원리 이해되십니까? J를 2로 초기값 준 다음에 예를 들어 보세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7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넘버 변수의 값이 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J란 변수를 만들고 초기값 2를 넣어요. 그 다음에 넘버를 J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죠. 다시 말하면 넘버 변수의 7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그 값이 0이냐를 보는 거예요. 0 아니죠. 7을 2로 나누면 목은 3이 되고 2, 3은 6이 돼서 나머지 값 1이 되죠. 따라서 노가 되잖아요.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j-값이 1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j를 2로 나눠보고 안 되니까 j-값 1 증가시켜서 3을 만들어서 3으로 나눠보고 그래도 나머지 값 0 안 되죠. 다시 돌아와서 j값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계속 아무리 j값을 증가시키면서 나눠봐도 나머지 값 0이 안 나와요. 계속 1이 오겠죠. 그럼 j값이 결국 7이 될 거 아닙니까? j값이 7이 됐을 때 돌아오면 7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냐? yes로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계속 증가해서 지금 j값이 7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눠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yes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넘버 변수에 있는 이 놈하고 자, j 변수의 요 놈하고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같으냐? 그러면 소수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수가 아니다. 입력받은 수는. 됐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넘버 변수에 9를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9라고 하는 이 값이 소수냐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제 j 변수 값을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j 변수를 2부터 돌려줘요. 그러면 자, 맨 처음에 j 변수 값은 2가 되죠. 그러면 9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냐? 아니죠. 2, 4, 8이니까 나머지 1이죠. 노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j값은 2에서 1 증가돼서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이 돼서 돌아왔을 때 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냐? 그렇죠. 9를 3으로 나누면 3, 3은 9가 되니까 나머지 값 0이죠. 그럼 yes로 떨어지잖아요. yes로 떨어지면 넘버 변수 값과 j값을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해라. 같으냐? 안 같잖아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 넘버 값은 소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왔는데 그놈이 자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소수가 아니라는 걸 판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지금 이게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천천히 뒤로 다시 돌아가셔서 차분히 다시 들어보시는 거예요. 소수 판별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넘버를 입력받았을 때 그놈이 소수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거는 물론 1부터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1은 어차피 모든 수의 약수니까 1로 굳이 나누지 말고 2부터 시작해서 그 숫자까지 증가하면서 나눠보는 거예요. 계속 나눠봐서 예를 들어서 뭐 11이 소수냐를 묻는다면 2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눠보는 거죠. 나눠 떨어지는 값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안 나오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j값이 11이 됐을 때 j값이 11이 됐을 때 돌아오면 11 나누기 11을 하면 나머지 값 0 나올 거 아닙니까? yes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넘버와 j가 같으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 이전에 나눠 떨어지는 값이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약수가. 그러니까 그 경우는 소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아니다라는 건 판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소수 판별 알고리즘은 그렇게 어려운 그 복잡한 로직이 아닙니다. 그죠? 원리 간단한 거예요. 어떤 숫자가 소수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는 어차피 이런 모든 수의 약수니까 약수를 막 구해봐요. 우리 머릿속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14가 소수냐 아니냐 어떻게 판별해요? 자, 빨리 14가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14를 가만히 있어봐. 2로 나눠봤더니 2, 7에 14가 나눠 떨어지네? 근데 그러니까 이 소수가 아니네? 그렇죠? 아하. 13이 소수냐 아니냐? 13이 소수냐 아니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해보실 거 아니에요?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쭉 나눠봤는데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더라. 결국 13으로 나눠 떨어지더라. 자신밖에 없더라. 그럼 소수다. 됐나요? 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원리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j값을 2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떨어질 때까지 반드시 나눠 떨어지게 돼 있죠, 언젠가는. 자기 자신으로는 나눠 떨어지니까 j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약수가 없다면 그 수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이 1이 되면서 나머지 값 0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j와 넘버 값이 같다면 소수라는 걸 판별하는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소수 알고리즘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기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가 앞서 강의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능사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소수라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주변에 소수 알고리즘 다들 공부하고 좀 계실 거예요. 지금 그분들한테 이 기능사 알고리즘 문제 주고 1시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해보세요. 짜증난다고 집어 던질 겁니다. 못 풀어요. 기능사 문제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소수 알고리즘 간단한 것 같지만 자, 기초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문제 보면은 제시된 그림은 2에서 1000까지의 정수 중에서 소수 15개를 배열에 저장하랍니다. 그러니까 2, 3, 4, 5 계속 증가하면서 소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 보고 구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2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2는 소수니까 1번지에 저장하고 3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2번지에 저장하고 4는 소수가 아니니까 소수 아니라는 거 판별해서 저장 안 하고 5는 소수니까 3번지에 5 저장하고
그 다음에 6은 소수가 아니죠. 그죠? 6은 2가 있잖아요. 약수가. 그죠? 요수가 아니니까 빼고. 7은 2하고 7밖에 없네요. 그죠? 소수니까 4번지에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15개를 저장하라는 이야기죠. 배열에 15개 소수를 구해서 15개를 저장하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부터 시작해서 왜 2부터 해요? 1은 소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1은 소수가 아니에요. 1보다 큰 수 중에서 1과 자신 이외에 약수가 없는, 그죠? 그런 수가 소수니까 1을 제외하니까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계속 이식 증가하면서 나가면서 그 수가 소수인지를 판별해서 만약에 소수라면 배열 공간에 차곡차곡 저장해서 15개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려울 거 없겠죠. 그죠? 순서도 보겠습니다. 자, 순서도 보기 전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나왔군요. 여러분 교재 순서도 보세요. 토 나오지 않으세요? 막 멀미납니다. 막 좌우로 막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직 우리 그 넓은 알고리즘 바다로 나가기도 전에 벌써 막 멀미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얼마든지 만들어내기 따라서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소수 구하기 알고리즘 공부했어? 그러면 다 공부했을 거예요. 소수 그거 쉽잖아. 이게 나누어서 그냥 약수 구해서 자신인지 비교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 딱 줘보란 말이에요. 못 풀어요, 절대.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지금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셨다면 적어도 제가 IQ 140 이상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과연 나오는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원리를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에라토스테네스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바로 이 대머리, 이분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기원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BC 273년부터 BC 192년까지 살았으니까 적어도 한 2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기원전에 있던 이분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해서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구의 둘레를 처음으로 구한 양반이에요. 햇빛이 직선으로 비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막대기를 세워서 그림자 길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연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구 둘레가 얼마다라고 구했다라고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때 배웠던 거 이거 바로 지구의 둘레를 처음으로 계산한 그것도 기원전에 벌써 2000년도 이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천재입니다. 어떻게 이 막대기 그림자 길이를 구해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구했을까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누구예요? 에라토스테네스. 이름도 어렵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 자,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원리 두 가지가 유명하죠? 지구의 둘레. 그리고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입니다. 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걸러내는 걸 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우리 가늘게 고운 걸 걸러낼 때 체에다 놓고 흔들면 고운 가루가 떨어지죠?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뭐냐면 소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소수만을 구한다. 이때 에라토스테네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2부터 소수를 구하고자 하는 1부터 100까지가 이렇게 2부터 1은 아니니까 소수가 2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다면 일단 2가 소수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2가 소수기 때문에 2를 쓰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2의 배수를 다 지운다는 소리예요. 2의 배수를 왜 지울까요? 2의 배수라는 소리는 2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8이라고 하는 놈은 2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2가 약수죠. 그럼 얘는 당연히 소수가 아니잖아요. 14라고 하는 놈은 2라고 하는 약수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4는 소수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라고 하는 놈이 소수라면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다 지워버리라는 소리예요. 걸러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2의 배수 다 걸러내라. 그 다음에 2 다음의 소수가 3이죠. 그러면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다 걸러내라 이 소리예요. 3의 배수 9 소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1 자신 이외에 9와 1 이외에 3이라고 하는 약수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3의 배수니까 당연히 얘는 소수가 아니라는 걸로 지워버린다는 소리예요. 원리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 소수는 4는 아니죠. 4는 이미 지워졌죠. 2의 배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5가 나오겠죠. 소수. 그러면 5 소수를 남기고 5의 배수들은 다 지워라 이 소리입니다. 15라고 하는 값은 5의 배수니까 그죠? 1과 15 이외에 5라는 약수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다 지워서 걸러내버리면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7을 남기고 7의 배수도 다 지우겠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다 걸러져서 떨어지고 소수만 딱 남는다는 원리예요. 이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입니다. 알고리즘에서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물론 이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자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는 분들 이거 다 유수가 써서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자 검정색으로 할 걸. 자 어쨌든 이 중에서 첫 번째 1은 제외합니다. 왜?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아예 빼버리는 거고 2부터 100까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부터예요. 자 그러면 2는 소수죠. 그죠? 그러면 2의 배수를 다 지워버려요. 2의 배수 4 지우고 6 지우고 8 지우고 다 지워버리면 채로 걸러내버리면 이렇게 남는다는 소리예요. 2의 배수 다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소수 3이죠. 3의 배수. 3의 배수는 3을 약수로 가지니까 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의 배수들을 다 지웁니다. 3, 2, 6, 3, 3은 9 지우고 3, 4, 12, 3, 5, 15 지우고 다 지워서 채로 걸러내면 남는 놈은 요 놈만 남는다는 소리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입니다. 소수는. 그러면 소수 5 남기고 5의 배수. 그죠? 15는 5를 약수로 가지니까 소수가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5의 배수들을 다 지워요. 뭐 25라든지 35, 55 다 지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6은 지워졌죠. 이미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까 지워졌고 그 다음 소수는 7이죠. 따라서 7이라고 하는 소수 남기고 7의 배수. 7이 14 지워졌고 73 21 지워졌고 74 28 75 35 쭉 해서 7의 배수 지금 뭐 지워져요? 자, 요놈 지워지네요. 그죠? 얼마? 77하고 49 지워집니까? 예, 77, 49 지워졌네요. 91도 지워졌고. 자, 따라서 다 걸러냈어요. 하나씩 다 걸러내고 났더니 남은 놈들은 딱 요놈이더란 이야기죠. 자, 따라서 요놈들만 딱 추려내면 1부터 100까지의 소수가 구해진다는 원리예요.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입니다. 별거 아니네, 그죠? 2소수 구한 다음에 2의 배수들 다 지우고 3소수 구한 다음에 3의 배수 지우고 5의 배수, 7의 배수들을 다 걸러내버리면 얘들은 자신밖에 1과 자신밖에 약수가 없는 소수들만 남는다.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배열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이런 걸 구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걸러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그림에서 지웠지만 우리 실제 그런 문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2의 배수가 나올 때 전부 0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맨 처음에 2의 배수다 그러면 2의 배수 값들 4죠? 2의 배수죠? 그 다음에 6이죠? 요런 놈들 전부 0으로 바꿔버려요. 전부. 지금 우리는 지웠지만 여기를 전부 0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3의 배수들도 다 0으로 바꿔버려요. 다 우리 지워진 값들을 0으로 바꿔버려요. 그 배열의 값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0이면 출력하지 말고 0이 아니면 출력하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다 0이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출력하고 0이 아니니까 출력하고 여기 0이 있겠죠? 출력 안 하고 5 출력하고 0이면 출력 안 하고 0이면 출력하지 말고 0이 아니면 출력해라. 이렇게 순서를 짜면 돼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배열 공간 안에 1부터 100이 저장되어 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채의 원리에 의해서 소수만 남겨라. 그러면 자, 이렇게 배수인지 판별해서 배수인 경우 전부 0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0이면 출력하지 말고 0이 아닌 경우 출력하라고 하면 그럼 요 놈들만 다 출력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오케이. 근데 자,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기능사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문제예요. 또 나옵니다. 그죠? 이 순서도는 기능사 문제지만 기사 문제하고 순서도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기존의 기능사를 출제하던 출제자가 낸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거는 기사 문제 출제하던 분이 기능사 문제를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분이 뭐 몸이 안 좋았다든지 해서 기사 문제 출제하던 분이 분명히 출제했을 거예요. 스타일이 딱 기사 스타일이에요. 기사 스타일은 항상 이렇게 준비기호의 배열만 선언해주고 이러한 초기값 받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처리기호를 이용하고 반복문 이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기사 스타일 문제예요. 따라서 기능사 문제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 분명히 기사에서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따라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잘 이해하셨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잘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쇼킹한 문제예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한 번에 그냥 일치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이거 정답 다 맞추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IQ 140 인정합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봐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풀어나가면서 이 순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잘 보시길 바래요. 일단 전체적으로 순서들을 보니까
프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를 썼겠죠. 그래서 소수라는 프라임의 약자를 써서 PRM이라고 하는 15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다시 아까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뭐 구하는 거예요? 1부터 1000까지, 2부터 10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소수를 구해가지고 배열에다 15개 저장하라 했잖아요. 따라서 15개 소수를 저장할 배열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준비기호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PRM이라는 이름의 1번지부터 15번지까지 15개를 저장할 배열 공간을 하나 준비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메모리에 PRM 이름으로 1번지부터 15번지까지 15개 저장할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PRM, 이게 무슨 의미예요? PRM 가로 열고 1은 2, PRM 가로 열고 2는 3.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PRM 가로 열고 1이라는 소리는 PRM 배열의 1번지를 말하죠. PRM 배열의 1번지 공간에 2를 넣으란 소리예요. 2를 저장해라. 그 다음 PRM 배열의 2번지에 3을 저장하란 소리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1번지에 2를 저장하고 2번지에 3을 저장해? 그쵸?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소수를 2부터 10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소수를 계속 구해서 차곡차곡 15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소수가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1번지에 2가 저장되죠? 1번지에. 근데 미리 다 저장을 시켜버렸어요.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소수는 3 아닙니까? 3이라고 하는 놈을 2번지에 저장하라고 아예 다 여기서 줘버렸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다음 소수는 몇 번지로 들어와야 돼요? 1번지, 2번지는 이미 소수 다 구해서 넣어놨잖아요. 저기에서 초기값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소수는 다음 소수는 몇 번지? 3번지에 들어와야 되겠죠. 다음 소수 얼마? 5 아닙니까? 5. 따라서 이 5라고 하는 소수를 우리는 구해서 3번지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리즘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아, 프라임 배열 1번지에 2를 넣네? 프라임 배열 2번지에 3을 넣네. 이 소수고, 1번지에 넣고, 두 번째 소수 3을 2번지에 넣네. 그러면, 그 다음 소수는 3번지에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보세요. 1번 CNT 초입값 뭐가 올까요, 이게? 자, CNT 초입값 뭐가 올 거냐를 보려면 선진가냐, 후진가냐를 봐야 되는데, 자, 순서들을 가만히 보니까 CNT 초입값을 받았고, 쪼로로록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CNT는 CNT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CNT 값을 얼마에 주고 CNT 플러스 1한 다음에 아하 PRM 배열의 CNT 번지 값에 뭔가를 입력받죠. 이놈이 뭐예요? 소수죠. 소수. 구한 소수를 PRM에 몇 번지에 넣어야 됩니까? 3번지에 넣어야 되죠. 3번지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1 증가해서 3이 되려면 여기 얼마? 그렇죠. 2를 넣어야죠.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옛날 강좌는 지금 대부분 강좌들이 그렇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순서도 분석해 드립니다. 아무 도움 안 돼요. 이 순서들을 가지고 우리 어차피 아는 지식은 똑같아요 지금.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순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1번지에 첫 번째 소수 2 넣고 2번지에 두 번째 소수 3을 넣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소수값 5라는 값은 3번지에 들어와야 된다. 가만히 봤더니 CNT의 초입값 구하라고 했고 쭉 내려가면서 봤더니 여기서 CNT는 CNT 플러스 1을 했네. 그리고 나서 PRM CNT 번지에 자 여기서 구한 뭔가를 넣겠죠. 그러면 이 CNT 초입값 뭐가 와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2가 와야 되죠. 그래야 여기서 3이 된 다음에 PRM 3번지에 내가 구한 소수 5를 넣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1번 CNT 초입값 얼마? 2가 돼야 된다는 걸 찾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아가는 건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보세요. 요거. 제가 이전 7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예요 지금? 목하고 나머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전 강좌에서 배웠다 그죠? 보세요. 목은 P 나누기 PRMQ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을 줬을 거예요. 나눗셈을 했을 때 정수값, 소수값 이하는 버린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PRM Q번지의 값을 P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보자면 PRM Q번지의 값을 이걸 Q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뭐를? P 값을. P 나누기니까 자 우리 그림으로 그리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P 나누기 PRM Q번지 값을 하라 했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값을 나누어라 PRM Q번지로.
그래서 자 여기다 인티저를 안 붙였습니다. 이거 인티저 안 붙인 이유는 문제의 조건을 줍니다. 따라서 나눗셈 연산을 수행했을 때 소수점 이하는 자동으로 절삭된다. 뭐 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문제에서 줘야 돼요. 그러면 소수점 나오더라도 절삭돼서 목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목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있는 놈 아니에요, 여기. 그죠? 그럼 우리 이전에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PRM Q번지 곱하기 목이 되겠죠? 여기 오는 값은 요 놈 곱하기 요 놈에서 여기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목 곱하기 뭐가 된다? 자, 여기 오는 값은 목 곱하기 PRM Q.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나머지 값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나머지 값은 P 마이너스 목 곱하기 PRM Q. 됐어요? 아, 따라서 나머지 값 여기 들어가는 거는 P 마이너스 뭐라고요? 여기에서 요 놈을 빼야 된단 말이죠. P 마이너스 목 곱하기 PRM Q. 지금 뭔지 막 몰라도 헷갈려도 자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막 몰라도 아 목을 구하고 나머지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유추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여기서 목을 구하고 나머지 구하는 이 두 공식은 우리 이전에 배웠던 7강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온 거란 말이죠. P 나누기 PRM Q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한번 그려보란 말이에요. P를 나누어라. 뭐로 나누랍니까? PRM의 Q번지 값으로 나누래요. 따라서 PRM Q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써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는 값이 뭐가 됩니까? 목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는 값이. 목이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오는 값은 뭐예요? 요놈 곱하기 요놈이란 소리예요. 따라서 목 곱하기 PRM Q.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값은 뭡니까? P 마이너스 목 곱하기 PRM Q. 됐어요? 자, 따라서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값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0이냐 물었고 그 다음에 CNT를 증가시킨 다음에 PRM의 그 값을 넣으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배열 공간에 15개의 배열 공간에 이미 1번지, 2번지에 2, 3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소수값이 3번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PRM CNT 번지에 들어가야 될 값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수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연산한 식의 과정을 보면 여기서 연산한 걸 보면 P로 나누었죠. P를 나누었죠. P를 요 놈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수인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소수인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소수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8을 2로 나눠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값 0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소수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소수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소수인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얘가 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얘가 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소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 놈으로 나누어가지고 나머지 값을 구해서 0인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만약에 뭐가 이 순서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예수로 넘어와서 CNT가 1 증가돼서 3이 됐다면 PRM CNT 번지로 들어가는 이 값은 뭐냐 말이에요. 그렇죠. P죠, P. 야, 정답 구하는 과정이에요. 뭐 남았어요? 4번 남았고 5번 남았어요. 자, 지금 우리 뭐 어떻게 돌아간 건지 모르겠지만 막 지금 정답 찾고 있어요. 나중에 디버깅 통해서 원리를 볼 겁니다. 4번 들어가야 될 거 뭘까요? 자, yes가 되면 종료를 한다 그랬어요. 반복문이 계속 돌아가는데 5부터 1000까지 가지만 5부터 1000까지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을 탈출합니다. 언제? 몇 개 저장해야 돼요? 15개 저장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지금 15개 구하라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CNT는 여기서 아까 2를 줬죠? 그래서 첫 번째 3번지에 저장하고 또 막 구해서 다음 소수는 4번지 1 증가해서 그 다음 소수 5번지, 6번지 계속해서 몇 번지까지 가야 됩니까? 15번지까지 가면 되잖아요. 됐나요? 아, 자, 따라서 15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구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배열 안에 15개의 PRM 배열, 프라임 넘버 배열 안에 1번지부터 15번지까지 15개 소수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반복문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이에요? 출력문이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배열의 15개 값을 찍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CNT를 다시 1부터 15까지 돌려주래요. 그러면 여기서 뭘 찍어야 됩니까? 배열의 값을 찍어야 되잖아요. 배열의 값. 무슨 배열? PRM 배열의 값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PRM 배열의 몇 번지 값을 찍어야 돼요? 1번지부터 15번지까지 찍어야 되겠죠. 바로 그 1번지부터 15번지까지를 처리하는 변수가 뭐예요? CNT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CNT를 1부터 15까지 돌려주니까 PRM 배열의 CNT 번지 값을 찍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순서도 끝났어요. 자, 제가 혼자 막 열변을 토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근데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조각조각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답을 찾는 요령이 1번지, 2번지에 넣었으니까 다음 그 소수는 3번지에 저장돼야 되겠구나. CNT 초이값을 줬고 CNT는 CNT 플러스 1에서 1 증가시켰고 PRM CNT 번지에 요놈을 넣으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3번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3번지가 나오려면 CNT는 2가 되어야 2 플러스 1을 해서 3이 나올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초이값은 2가 된다는 걸 우리는 논리적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2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 봤더니 여기가 뭔가 지금 나누기, 목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되니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려면 나머지를 구해서 그죠?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0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죠. 모두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 놈을 가만히 식을 써봤더니 P를 PRM Q번지로 나눈 목이라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P가 여기 되는 거고 P를 PRM 배열의 Q번지 값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목이 오는 거니까 요 놈 곱하기 목을 해서 요 놈이 나왔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목 곱하기 PRM Q가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 따라서 나머지는 P 마이너스 목 곱하기 PRM Q. 됐죠? 그 값을 나머지로 넣고 나머지 값이 0이냐? 그래서 예쓰면 그냥 끝내랍니다. 이거 왜 예쓰면 끝낼까요? 약수가 있으니까 끝내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건 소수인데 약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약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8이라고 하는 값이 약수인지를 판별하려고 그래요. 근데 2로 나눠봤더니 나머지 0이죠. 나머지 0이면 이미 8은 약수가 아니니까 그냥 반복문 종료하고 나간다는 소리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8은 약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9죠. 뭐가? P가 9가 되는 거예요. P가. 근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순서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렇게 됐고 15개니까 CNT는 15까지 간다가 돼서 여기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해야 될 거는 PRM 배열의 값을 출력해야 되는데 CNT를 1번지부터 15번지까지 돌려줬으니까 PRM 배열의 CNT 번지 값을 찍어라. 그걸 이제 우리는 표현할 때 PRM 배열의 CNT 번지 값이다라고 해서 첨자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NT가 1일 때 PRM 배열의 1번지 찍고 CNT가 2가 됐을 때 PRM 배열의 2번지 값 찍고 계속해서 15가 되면 15번지 값까지 쭉 찍어내면 1번지부터 15번지 값이 쭉 찍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참으로 기가 막힌 순서도인데 일단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P라는 변수 값이 왜 5부터 100, 1000까지 일씩 증가하지 않았고 증가값이 2입니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왜 5부터 1000까지 2씩 증가했을까? 그러면 P값이 어떻게 갑니까? 자, P값을 추적해보면 P값은 맨 처음에 5가 될 거고 왜 5부터 시작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씩 증가해서 7이 되겠죠. 다음에 그 다음에 2씩 증가해서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씩 증가해서 11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증가해 나가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우린 뭘 했어요? 그 P값이 소수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이거였죠. 근데 왜 PRM Q로 나눴느냐?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5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 소수죠. 근데 이미 이 소수라고 여기서 넣었죠. 1번지에. 3소수죠. 3소수니까 여기다가 넣었죠. 4소수 아니죠. 따로 따질 필요 없어요. 왜? 2의 배수니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5부터 1000까지 2씩 증가하면 P값은 홀수값으로만 증가하죠. 왜 짝수값이 빠졌을까? 그렇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의해서 짝수값은 전부 2의 배수 아닙니까? 다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소수 중에서 가만히 보세요. 2를 제외한 짝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수에? 없어요. 소수에는 2를 제외한 짝수가 없습니다. 소수 쭉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2만 짝수고 3, 5, 7, 11, 13 전부 홀수예요. 그러니까 홀수로만 증가시키면서 소수인지 판별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짝수는 소수가 아닌데 굳이 이거를 2씩 증가시켜서 6도 해보고 7도 해보고 8도 해보고 9도 해보고 그럴 필요 없더란 이야기죠. 어차피 2의 배수로 채로 다 걸러내버리니까 짝수는 다 걸러내줘서 홀수만
소수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된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5부터 1000까지 이식 증가시킨 거예요. 4 빼고 따라서 5부터 시작해서 5 소수인지 보고 7 소수인지 판별하고 9인지 판별하고 어차피 6은 아니란 말이에요. 8은 어차피 아니에요. 소수가. 됐어요? 그래서 5부터 홀수로 이식 증가시킨 거예요. 기가 막히죠? 됐나요? 그 다음 왜 PRM Q값으로 나눴을까요? 자,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자, 우리 답은 다 찾았어요. 답은 다 찾았는데 왜 PRM Q로 나눴을까? PRM Q라고 하면은 지금 Q값이 여기서 2부터 CNT까지 간답니다. 지금 CNT 여기서 얼마였어요? 초기값 2였죠. 그럼 맨 처음에 2부터 2까지라는 소인데, 자,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2부터 2까지 이식 증가한다. 이게 말이 되냐? 2부터 2까지가 되면 증가값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2부터 2까지면 그냥 2입니다. 그럼 CNT 2죠. 아, Q값 2죠. 그럼 PRM 2번지 값을 말하죠. 자, 잘 보세요. PRM 2번지에 뭐 넣어놨습니까? 3 넣어놨죠. 3. 그럼 또 이제 궁금증이 왜 얘로는 안 나누나요? 이미 다 걸러냈잖아요. 2의 배수는 다 걸러냈잖아요. 왜? 여기서 짝수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2로 나눠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죠. 기가 막힌 거 이 순서도. 여기서 이미 5부터 시작해서 이식 증가한다라고 하면 홀수로만 P가 증가하기 때문에 짝수는 다 걸러냈어요. 이미 다 걸러냈기 때문에 2로는 나눠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다 걸렀어요. 그러니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 걸러내야 될 거는 3의 배수를 걸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 3이란 값이 어디에 있어요? 2번지에 저장돼 있잖아요. PRM 2번지. 그러니까 CNT 값이 2니까 2부터 2까지 Q값을 돌려준 다음에 PRM Q번지 값으로 나눠라 그러면 요 놈이 뭐예요? PRM 2번지 값을 가져오겠죠? PRM 배열의 2번지에는 3이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3을 가지고 와서 나눠보는 거예요. 3을 가지고 와서 나눠본다는 이야기는 그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놈은 소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6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3을 가져와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럼 6은 소수가 아니죠.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1로 안 가고 예스 방향으로 1로 와서 이제 그놈은 6은 소수가 아니다. 건너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음은 7이 어차피 6은 참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얼마로 하면 될까요? 9. 예를 들어 9가 됐다라고 해봐요. 자, P값이 9가 됐다라고 생각해봐요. P값이 9가 됐다라면 홀수죠. 충분히 여기서 P값 나올 수 있죠, 9가. 그럼 9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3값으로 나눠본단 말이에요. PRM Q번지, 2번지 값. 요 놈으로 나눠본단 말이에요. 나눠 떨어지죠?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다음 11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정답 다 찾았죠? PRM CNT.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는 15까지가 되겠고요. 자, 초기값 2가 되겠고, 자, 여기 15가 되겠고. 다 찾았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아가는 걸 설명드릴 테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소수를 1번지, 2번지에 이미 저장했고, 3번지부터 저장된다는 거. 그래서 CNT가 2가 되고, 여기서 1 증가되면 3번지부터 저장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P를 5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어차피 2, 3은 소수 저장했고 4는 2의 배수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의해서 걸러지고 따라서 5부터 판별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미 2의 배수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의해서 다 걸러졌기 때문에 짝수는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식 증가시켜서 홀수 P는 홀수로만 증가하면서 이제 소수인지만 판별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 소리고 그 다음에 Q를 2부터 CNT까지 돌려준 이제 이게 의아하실 건데 맨 처음에는 3번지 값으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아까 에라토스테네스 체가 어땠어요? 2의 배수 다 삭제했죠. 이미 다 삭제 끝났죠. 그 다음 3의 배수 다 삭제했죠. 그 다음 5의 배수 다 삭제했죠. 그 다음 7의 배수 삭제했죠. 따라서 이 PRM 배열 안에 이미 소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3으로 다 나눠버리고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5 지워버리고 그게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PRM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죠. 이 순서도 여기서. PRM 1번지에 2 들어가 있고 2번지에 3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CNT 값 2죠. 초기값. CNT 값 2를 줬죠. 디버깅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값은 5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럼 P가 처음에 5죠. 그러면 5를 가지고 2부터 CNT까지니까 2부터 2까지죠. 그러면 PRM 2번지가 되죠. Q가 2니까. PRM 2번지 값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P값은 5고 5를 요 놈으로 나눈다는 소리죠. 5를 3으로 나누어요. 자, 5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집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죠. 따라서 자, 5를 3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냐? 다시 말하면 나눠 떨어지냐? 아니죠.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1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를 3으로 소수로 나눴더니 안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얘는 이제 소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CNT1 증가시키고 3을 만든 다음에 자 다시 말하면 CNT 값이 1 증가돼 3이 되겠죠? 3을 만든 다음에 그 프라임 배열 3번지의 P값 이 5라고 하는 값이 소수니까 여기에다가 5를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P값은 얼마로 증가합니까? 5에서 6이 아니라 7이죠. 그죠? 2 증가하니까 7로 증가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 7이 이제 소수인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7이라고 하는 놈이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의 배수인지 확인하고 5의 배수인지 확인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3의 배수면 소수가 아니죠. 3을 약수로 가지니까. 5의 배수면 소수가 아니죠. 5를 약수로 가지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에라토스테네스에 체했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3으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5로도 안 나눠 떨어지면 얘는 소수다. 됐어요. 그래서 P값을 PRM Q번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Q값은 어떻게 돼요? 2부터 CNT가 지금 얼마가 돼서 3이죠. 따라서 2부터 3까지 이식 증가하니까 PRM 2번지 값으로 P를 나눠보고 PRM 3번지 값으로 P를 나누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 7이라는 값을 PRM 2번지 값 3으로 나눠봅니다. 그죠? 안 나눠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5로도 나눠봅니다. 안 나눠 떨어지죠. 그죠?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1로 넘어와요. 자 여기서 놓일 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2로 나눠보고 안 나눠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Q값이 3이 됩니다. 그래서 3번지 값으로 또 나눠서 안 나눠 떨어지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따라서 PRM 2번지 값 다시 말하면 PRM 2번지에 3으로 나눠봐요. 3으로 나눠보고 안 나눠 떨어지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Q값이 3이 됩니다. 3번지 값 5로 나눠봐요. 5로 나눠봐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CNT가 1 증가하죠. 자, 따라서 CNT 값 3이 4로 증가하죠. 왜? 다음 소수가 나왔으니까. 저장될 공간은 4번지. 따라서 4번지에 그 P값을 7을 저장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됐나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다시 또 이제 크게 돌아와서 P값은 얼마가 될까요? 5, 7 다음에 얼마? 9가 되겠죠. 9. 자 이제 9가 소수인지 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9가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7로 나눠보면 된단 말이에요. 3으로 나눠 떨어지면 소수 아니죠? 5로 나눠 떨어지면 소수 아니죠? 7로 나눠 떨어지면 소수 아니죠? 요놈들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는 요놈들이 약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수는 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지금 P값은 9가 됐습니다. P를 PRM Q로 나눠라. Q는 2부터 CNT가 얼마가 됐어요 지금? 4가 됐죠. 그러니까 Q값은 2, 3, 4. 2번지, 3번지, 4번지. 됐어요? 2번지, 3번지, 4번지 값으로 계속 나누어 봐서 계속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노로 와서 또 돌아오고 3번지 값 나누어서 안 나눠 떨어지면 노로 와서 또 돌아오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지 값으로 나누어서 안 나눠 떨어지면 이제 나가요. 그러면 얘도 소수구나. 근데 문제는 지금 9는 요 놈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따라서 여기서 Q값이 2일 때 2번지 값으로 9를 나눴더니 9를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되면 여기서 yes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반복문을. 이 반복문을 나와서 나가버리잖아요. 얘들 실행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 실행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P값이 얼마가 된다? 11로 그냥 건너뛰는 거죠. 됐나요?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순서인데 이거는 소수 알고리즘 중에 거의 뭐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원리는 바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에라토스테네스의 최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소수를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3으로 나누어 보고 5로 나누어 보고 7로 나누어 보고 이미 저장된 프라임 배열의 이 값들을 가지고 얘로는 나눠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짝수 다 뺐으니까. 이제 원리 이해되신 분들은 끄떡끄떡 그렇구나 기가 막히구나 하실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2로 나눠볼 필요 없고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7의 배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은 여기 이제 그 다음 프라임 넘버 얼마예요? 8, 9, 10, 11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값은 얘로도 나눠보고 얘로도 나눠보겠지만 우리가 하는 건 100가지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계속 그렇게 진행돼 나가면서 이 프라임 배열에 저장된 값들로 계속 나눠보면서 그놈의 배수라면 소수가 아니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정답 찾는 방법은 다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3번지부터 저장되기 때문에 2를 초입값 주고 1 증가시키고 3번지부터 저장하는 거고 15번지까지 가야 되니까 CNT를 15와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는
P값이 소수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P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목가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뭘로 나누느냐? 여기에 있는 요 값들로 나눈단 말이에요. 요 값들. 바로 요 값들로 나누기 위해서 Q라고 하는 첨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Q라는 첨자 변수를 2부터 CNT번지까지 증가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놈으로 나눠보고 요 놈밖에 없을 때는 요 놈에서 끝나는 거고 요 놈까지 있을 때는 요 놈, 요 놈으로 나눠보는 거고 요 놈까지 있을 때는 요 놈, 요 놈, 요 놈으로 나눠보는 거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Q 변수를 만들어서 CNT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누어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소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가버려야 돼요. 근데 얘로도 안 나누어 떨어져, 요 놈으로도 안 나누어 떨어지고 이 놈으로도 안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 수는 소수란 소리예요. 따라서 계속 돌려도 나누어 떨어지는 값이 없더라. 노로 오면 다 끝나도 1위로 넘어오면 1위로 안 가고 1위로 오면 이제 1을 탈출하죠. 그럼 1위로 오는 거죠. 그러면 CNT 값을 1 증가시키고 그 P 값을 프라임 CNT 번지에 저장하라. 그러면 이놈이 1위로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CNT가 15개가 다 찰 때까지 돌려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면 CNT를 1부터 15까지 돌려주면서 프라임 배열의 CNT 번지 값을 찍어라 그러면 15개의 소수 값이 쭉 찍힌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정말 열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해 2번 단계에서 안 됐다라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우리가 소수를 그냥 앞서 배웠던 그런 소수 구하는 원리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들 뭐 샘플 강의 보통 막 10몇 강까지 공개돼 있으니까 소수 강좌 보세요. 다 그게 끝이에요. 소수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서 그냥 그럼 끝. 쉽죠?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수라는 걸 배우고 만약에 이런 알고리즘 시험 문제 나오면 분명히 소수 알고리즘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알고리즘은 우리 앞쪽에 8강에서 등장했지만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에서 충분히 언젠가 출제됩니다. 이 문제. 완벽 정리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 풀어가는 과정 이해 안 되시면 무조건 질문 남기시기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다시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전체적인 순서도의 원리와 그러한 그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이 순서도에서 주의하실 건 요거예요. 왜 홀수로 5부터 증가했는지. 그죠? 이미 2의 배수들은 짝수기 때문에 다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짝수들은 소수인지 판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부터 2씩 증가시켜서 홀수로만 증가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홀수들이 P값이 소수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소수값들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놈이 없을 때, 다시 말해 약수가 없을 때 그놈들은 소수기 때문에 CNT 값을 증가시키고 P를 CNT 번지에 저장시켜서 15개 저장될 때까지 계속 돌려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15개를 출력하면 된다는 원리입니다. 오케이. 제가 보기 좋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이번 시간 굉장히 길게, 소수 강좌 이렇게 긴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분명히 우린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수 알고리즘이 아니라 우리 소수 끝났죠, 그죠? 이 파워포인트 유수가 잘못 고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알고리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아마 배열일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